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용진 TV 오밤중의 뉴스 10월 23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10월 3일 일요일이죠. 지금 시각은 11시 20분을 좀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일요일이라서 또 일요일 늦은 시간이 돼서 많이 못 오실 줄 알았는데요. 벌써 300여 분이 넘게 와 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보름달님, 중도님, 투율님, 데모크라시 파워님, 선방필승님, 네. 네, 그 다음에 베리님, 중도님, 본부장 수사님 와주셨고요. 예. 릴라 룹시님, 그 다음에 개혁의 씨님 오셨고요. 로이님 함께 하셨네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분이 오셨나요? 예. 백마강님께서도 오셨군요. 김요한님, 로이맘님, 쿨피님 역시 오늘도 와주셨군요. 예. 정성수님, 예. 대한민국 1997년 외환위기를 능가하는 큰 경제 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예. 걱정입니다. 자, 가빅제이님인가요? 예. 가빅제이 11.55님, 예. 그 다음에 주사랑님께서 와주셨네요. 네, 그 다음에 꼬미사랑님도 오셨고요. 백마장군님, 제임스 로우님 오셨군요. 내이름뷰리님, 베이리님, 예, 오늘도 수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박은희님 오늘도 와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자, 어제 촛불 집회 다들 많이 참석하셨죠? 예, 저도 어제 계속 있었습니다. 어제는 저는 이제 행진 부분은 참석을 못했는데요. 예, 행진이 어제 시작할 때 저는 이제 다른 볼 일이 있어가지고 빨리 이제 자리를 떴습니다만 재밌는 얘기가 있더군요. 행진을 시작을 했는데 한참이 지나도록 마지막 대열이 어제 집회 장소 시청 앞 광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출발한 선두는 벌써 삼각지역에 도착했다니까 국방부 앞에 도착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많은 시민들이 모였다는 것이죠. 선두는 이미 도착을 했는데 맨 후미 부분은 미처 출발하지도 못했다.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가득 찼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알기로 시청 앞 광장에서 용산까지 한 4km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4km를 가득 채울 정도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신 걸로 압니다. 특히 집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 행진 부분부터 함께 하신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산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시청 앞 광장부터 남대문까지 그러니까 거리가 정확하게는 이제 대한문 앞이었어요. 대한문 앞부터 시작해가지고 남대문까지 왕복 거의 8차선인가 10차선인가를 가득 채웠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양쪽 인도까지 꽉꽉 들어찼고 골목까지 꽉꽉 들어찼어요. 이 정도 인력이면은 적어도 5, 60만 원 돼 보이는데 정말로 황당합니다만 경찰은 이거를 15,000명으로 추산을 했다고 합니다. 저 화딱지나더라고요. 이게 뭐 장난입니까? 아무리 봐도 15,000명은 넘었거든요. 차라리 한 15만 명이었다 그러면 내가 그래 좋아. 네,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하겠는데 이거를 겨우 15,000명이라고 하니까 참 기가 막힌 왜곡도 이런 왜곡이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검찰이 김학의를 못 알아본 거나 경찰이 지금 현재 이 150만 적어도 5, 60만 원 돼 보이는 사람을 겨우 15,000명이라고 말한 거나 비슷한 것 같아요. 김학의를 못 알아보는 거나 이 50만 인파를 100만 인파를 못 알아보는 거나 글쎄 바보스럽기는 똑같은 것 같아요. 이게 참 바보짓도 가만히 보니까 전염이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행복엔 기쁨님, 장 기자님 응원합니다. 슈퍼챗 릴레이 해주셨네요. 예, 오늘도 릴레이가 시작되나요? 네. 늘 감사드립니다. 이수키님, 흰둥이님, YDS2379님, 얼씨구나님, 가보자구님, 김윤희님, 와주셨네요. 허영숙님, 윤유나님, 네. 윤유나님, 15,000명이라 해서 기가 막혀 헛웃음이 났어요. 네. 자, 근데 전광훈은 3만 명이라고 그랬대죠?
아주 어처구니가 없는 게 제가 이제 그 걔네들 집회하는 걸 봤으니까 띄엄 있는데 도저히 누가 보더라도 그건 3만 명으로 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거기는 최대치로 부풀렸을 때 3만 명, 그러니까 전광훈뿐만 아니라 거기 보니까 얘네들이 좀 흩어져서 하더라고요. 덕수궁 돌담길 옆에서 하기도 하고 시청 광장에서 하기도 하고 청계광장에서 하기도 하고 여러 명이 나눠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한 서너 군데 나눠진 애들 다 모으면 그래 좋아 3만 명 해줄게 이 정도 선이었거든요. 근데 그보다 훨씬 많은 인력이 왔는데 15,000명이다. 이건 정말 말장난인 거죠. 임율리님, 산더덕님, 비조아님, 베리님, 라이프님, 진짜로 지금 바람꽃님까지 지금 네, 지금 잇따라 릴레이 해주고 계시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얘기는 3가지 얘기를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 이게 겨우 10,000명으로 보이니 다음번엔 한 100만 가본다? 라는 얘기. 첫 번째 주제로 준비해봤습니다. 경찰이 도무지 세지 못한 이 50만의 숫자. 다음번에는 더 많이 갈 테니까 한번 보자. 라는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뭐, 당장 다음 주 29일 집회도 있습니다만, 이게 이렇더라고요. 이게 매달 한 번씩 전국 집중 집회, 총 집중 집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번 전국 총 집중 집회는요, 11월 19일입니다. 11월 19일 날 전국 총 집중 집회가 있을 예정이니까 여러분들께서는 11월 19일 날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11월 19일이면 아마 그러니까 고3들하고 재수생들 우리 수능이 끝나는 날이죠. 끝나고 난 다음 날이죠. 그러니까 아마 더 많은 분들이 모이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고요. 그러니까 11월 19일 날 우리 한번 다시 모여봅시다. 그날은 진짜 100만 한번 가봅시다. 100만이 모였는데 이번에 뭐라고 하는지 진짜 한번 이 경찰의 발표 자세히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이 촛불 집회를 계속 무시하고 있는 언론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경고를 좀 날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언론은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신경 쓰고 있어요. 촛불 집회에 대해서 엄청 신경 쓰고 있어. 왜? 그러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맞춰가지고 막 여러 가지 그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고 그 압수수색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하는 거 사실은 그만큼 촛불 집회를 신경 쓰고 있다는 거죠. 하필 촛불 집회 하는 날, 그 전날 맞춰서 압수수색하고 그 전날 맞춰가지고 김용 구속하고 이런 것들은 보면 다 나름대로 그만큼 촛불 집회가 무섭다, 두렵다, 걱정된다, 신경 쓰인다, 하다못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얘들이 일부러 촛불 집회를 보도하지 않으면서 다른 보도를 열심히 내보내는 이유 역시도 그만큼 신경 쓰이고 걱정이 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첫 번째, 이게 겨우 10,000명으로 보이냐? 다음번에 100만 간다? 이게 첫 번째 제가 주제로 준비했고요. 두 번째 주제는요. 이게 심각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태발 채권 위기. 정확하게 말하자면요. 채권 위기라기보다는 김진태발 경제 위기라고 하는 게 이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이 채권은 너무 작은 얘기고요. 경제 위기라고 보는 게 더 맞습니다. 채권이라고는 합니다만, 채권이긴 합니다만 채권이 문제가 아니고 이 채권 시장에서 시작된 위기가 지금 경제 전반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금 기업들이 갑자기 충격을 받았고요. 자금 시장이 경색됐습니다. 자칫 기업들 중에 무너지는 기업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 목요일인가요? 보도를 해드렸죠. 지금 채권 시장이 말라가지고 건설사 몇 군데가 무너진다. 재벌 기업 한두 군데가 무너질 수 있다. 부도를 맞을 수 있다. 막 그런 보도가 지금 그런 루머가 여의도 증권가에서 돌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농담 아니에요. 그냥 루머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대단히 지금 상황이 심각하다라는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자, 허미숙님, 후원 감사드리고요. 부들부들님, 역시 후원 감사드립니다. 블루원님, 감사드리고요. 김선아님, 월천여사님, 이호남님, 중난이님, 레몬티님, 기회외란님, 비조아님, 산더덕님, 베리님, 임율리님, 김윤희님, 바람꽃님 감사드립니다.
바람꽃님, 별일 없지? 네, 별일 없습니다. 평문당월님이시군요. 평문인가요? 평문당월님, 예. 화이팅 하세요. 라고 하셨군요. 예. 기해외라님, 진태, 해낼 줄 알았어. 사고 쳤구나. 예. 김진태, 기어이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이게 이렇게, 앞뒤 재지 않고, 그냥 마구 질러버리는 사람들, 그러니까 대단히, 이념적으로 뭐 정치를 하려는 사람, 정말 정치적으로 좀 이념적으로 편향돼 있는 사람이 이 정치를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김진태예요. 김진태는 맨날 하는 얘기가 이념적 편향이니 정치적으로 뭐 편협하니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상대방을 비판하지만 실제로 가장 편협한 사람은 김진태인 거라는 게 드러난 거죠. 편협하다라고 그렇게 몰아세웠던 그 사람들은 아무 문제를 안 일으켰어요. 김진태라는 사람이 가장 욕을 많이 한 사람은 최무순 지사였거든요. 전 강원도지사. 최무순 강원도지사를 이념적으로 편향됐다는 등, 뭐 노조, 편향된 노조 어쩌고 막 이렇게, 뭐 좌파 노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하지만 최무순 지사, 강원도지사 3번 하면서 별 문제 없이 강원도 나도 잘 이어왔어요. 뭐 내부적으로 비판도 많이 받았지만. 하지만 김진태 넘겨받자마자 몇 달 지나지 않아서 강원도를 박살낸 게 아니라 대한민국을 작살내버렸어요. 지금 김진태발 경제 위기가 어디까지 갔는지 잘못하면 국가부도까지 날 것 같아. 진짜 위기가 됐어요. 문제는 김진태가 사고를 쳤는데 이거를 수습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이게 더 걱정스러운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두 번째 준비한 얘기는요. 김진태발 경제 위기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세 번째로 준비한 얘기는요. 또 가짜 단독 시리즈 등장 조작이 시작됐다. 제2의 표창장 바일 보도다. 라는 얘기를 제가 세 번째 주제로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채널A 보도 좀 보셨을 거예요. 채널A가 단독이라고 하면서 돈이 건네갔다는 주차장, 돈 건넸다는 주차장 CCTV를 찾았다.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다. 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정말 결정적인 증거가 나온 것처럼. 그런데 내용을 자세히 뜯어보면요. 이게 뭐 증거야? 라는 수준의 아주 가짜는 이게 증거라고 하기가 어려운 수준의 얘기만, 그걸 보고 지금 결정적 증거라고 지금 떠들고 있어요. 근데 뭐 사람들이 자세히 기사 내용을 찬찬히 뜯어보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목만 보고 심지어 제목만 듣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볼 때는 진짜 이재명을 올가맬 수 있는 엄청난 증거가 나온 것처럼 인식이 되죠. 즉 상징 조작, 여론 조작, 한마디 이미지 조작, 그러니까 여론 조작을 하기 위한 가짜 단독 시리즈가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얘기. 자, 벌써 그 첫 테이프를 누가 끊고 있다? 채널A가 끊었다. 물론 이 보도가 나오기 전에 노컷뉴스, CBS 중심으로 해가 좀 이상한 보도들이 막 나왔어요. 그런데 이번 거 보도는 그거는 그냥 의혹 과지에 대한 보도였고, 이번 거는 뭐냐면 확실한 증거가 나왔다는 보도인 거예요. 이게 왜 그래서 제가 제2의 표창장 파일이라고 하느냐면, 정경심 교수가 유죄라는 표창장을 위조했다라는 인식이 사람들한테 언제부터 바뀌기 시작했다? 예, 표창장 파일이 나왔다는 그 SBS 보도 때문에 그때부터 정경심이 위조했나 봐 라는 선입견을 갖게 만들었거든요. 자, 그런데 그런 류의 보도가 지금 시작이 된 거죠. 즉 이제부터는 사람들이 찬찬히 뜯어보면은 이게 뭐라고, 이게 뭐 결정적인 증거도 아니잖아 라고 알 수 있는 건데, 그냥 제목만 보면은 진짜 결정적인 증거가 나온 줄 알아요. 주차장 CCTV 이러니까 어이구 나왔네 라고 하죠. 근데 자세히 뜯어볼게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도 내용을 설명을 드릴게요. 뭐다? 예. 자세히 보면은 그렇습니다. 이거는 결정적인 증거가 아니라 증거 같지도 않은 증거. 이거 증거도 아닌데 이게 왜 증거라고 그러지?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좀 자세히 좀 제가 분석을 해드릴게요. 내용을 보시면은 아실 거예요. 아이 뭐야 이거 장난이야? 라고 하실 겁니다. 예. 진짜 이거
이거는 진짜 화딱지가 나를 정도인데, 예, 이 채널 A 잠깐만 여기 보면은 잠깐만요. 채널 A 그 내용을 보면은 하여튼 뭐 됐습니다. 제가 자세히 제가 좀 나중에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씩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그 내용까지 해서 오늘 이 세 가지 내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조금 내일 할까라는 생각도 좀 했었거든요. 좀 게을러지기 시작해가지고 그런데 오늘 꼭 해야 되겠다고 마음먹었던 이유가 첫 번째가 아무리 봐도 50만 원 넘었는데 50만을 15,000명이라고 발표한 경찰 때문에 열받아서 오늘 이 방송을 켰고요. 두 번째는요. 이 가짜 단독 시리즈 때문에 제가 방송을 켜게 된 겁니다. 이거 오늘 꼭 짚고 넘어가야겠다. 이걸 꼭 짚고 넘어가야만이 혹시라도 흔들리시는 분이나 걱정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제가 좀 다독여 드려야겠다. 그건 거 아닙니다. 라고 안심을 좀 시켜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이 방송 킨 겁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네. 자, 오늘 첫 번째 내용입니다. 자, 너는 이게 겨우 10,000명으로 보이니? 라는 내용.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입니다. 어제 갔다 오신 분들 다 아시겠죠? 어제 많은 분들이 정말 모였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사진요. 앞쪽은 시청 광장 쪽이고요. 뒤쪽 저기 뒤에 보이는 노르스름한 불빛 보이시죠? 저 노르스름한 불빛이 바로 남대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남대문이고요. 여기가 시청 광장 쪽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쫙 다 채운 겁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왕복 10차선인가 8차선인가 되는데 양쪽 차선을 다 채운 건 물론이고 이 양쪽에 있는 인도까지도 꽉꽉 들어찼고 이 옆에 골목까지도 막 들어찼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약간 과장을 보태면 이거 그냥 100만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왔어요. 근데 솔직히 그냥 우리는 과장 안 하고 그냥 좀 줄여서 확실하게 볼 때 적어도 50만 원 넘었다라고 다들 추산을 했거든요. 적어도 50만 원 넘었다. 100만 정도는 충분히 돼 보였어요. 사실 솔직히. 그런데 그 100만이라 그러면 과장한다 그럴까봐 그래서 한 50만이라고 제가 말을 했습니다. 자, 근데 50만 충분히 넘치죠? 근데 이걸 세상에 15,000명이라고 보도를 했어요.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아니 15,000명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삼각지부터 이 서울시청 앞 광장까지를 쫙 다 채울 수가 있습니까? 한 명 한 명씩 서도 15,000명이면 그 정도 넘어가요. 한 4km 되잖아요. 4km 되면은 한 4,000m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은 4,000m면은 4km니까 4,000m 그러면은요. 제가 볼 때 1m에 한 사람이 있어도 4,000명. 1m에 3명 있으면 1m당 3명 있으면은 12,000명이에요. 그런데 그 길 꽉꽉 들어찼지 않습니까? 삼각지부터 남대문까지 사람들이 꽉꽉 들어차 있었는데 세상에 이게 어떻게 15,000명입니까? 15,000명이면은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시청 앞에서 삼각지까지 거의 1m당 3명이 쓰면은 그렇게 1m당 3명이 쓰면은 삼각지에서 이 시청 앞까지 올 수가 있어요. 근데 삼각지에서 시청 앞까지 2개 차선을 가득 메운 시민들이 모였어요. 그랬으면 아무리 바보라도 이걸 15,000명이라고 발표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걸 15,000명이라고 발표를 했다는 놈이나 이걸 받아 쓰는 놈이나 나쁜 놈이지요. 참. 콜피님 좁아서 서 있기도 힘들었어요. 맞아요. 서 있기도 힘들 정도였죠. 저는 여기 계속 좀 찍으려고 아까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이 화면을 찍으려고요. 현장 화면을 찍으려고 여기 지금 막 돌아다녔거든요. 돌아다니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대열 안쪽으로 들어간 건 당연히 힘들었고 삥 둘러서 어디야
인도로 다니는데도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들어찼고 그래서 골목으로 돌아다녔어요. 뒤쪽으로 한참 돌아서 다닐 정도로 그렇게 많은 분들이 왔는데 이걸 15,000명? 답답하죠. 제가 그래서 오늘 뭐 길게 얘기할 필요 없고 일단 화면 보시죠. 제가 따로 찍어온 화면이니까 한번 보시죠.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윤석열은 퇴진하라! 오자마자 남은 한 채선을 다 먹으면 윤석열 퇴진하겠다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이 자리에 네, 보이시죠? 저기 모두 남대문. 모이실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주셨습니다. 자, 존경하는 촛불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혜옥 선생의 모습입니다. 에서 올라온 그날 연사로 안혜옥 등장했죠. TV의 안혜옥 회장입니다. 저는 촛불 시민 여러분, 저는 김건희가 이끄는 윤석열 정부를 사비 정부로 봅니다. 그것은 바보, 방골, 부동시, 방몽 정부입니다. 그리고 이승만의 자유당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계속 강조합니다. 그런데 윤석열의 자유론을 들여다보면 하나, 부동시 조작의 자유, 둘, 수사 조작의 자유, 셋, 출근 시간 지키지 않을 자유, 넷, 시도 때도 없이 술 처먹을 자유, 다섯, 아무나 압수수색할 자유, 국군 통속군 행사를 못할 자유, 국민재난을 외면할 자유, 본인의 발언을 조작할 자유, 야당 타협 하나반한 자유 등이 국정 목표의 자유인 듯 보여지고, 김건희의 자유로는 하나, 과거를 지우고 인생을 조작하는 자유, 둘, 경력을 높아이게 조작하는 자유, 셋, 모든 학위 논문을 조작하는 자유, 넷, 거짓으로 아무나 고발하는 자유, 다섯, 주가 조작의 자유, 여섯, 용산대 관제에 비싼 병기를 들어놓는 자유. 김건희의 특검 사연은 차고 넘침으로 반드시 특검하여 범죄 사실을 밝혀서 죄값을 받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안혜옥 등의 윤리재판에서 여러분이 전국민 참여재판의 배심원들이 되어주십시오. 그리하여 기억을 지워보라는 한동훈에게 김건희 윤석열에게 신체나 압수수색하라고 명령하십시오. 둘, 다케시마 정권을 끝장내고 독도 정권으로 반드시 교체해 주십시오. 그래서 검찰 조직을 없애고 대검찰청을 조작동사 전용 교도소로 만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은 22일 둘둘데이입니다. 촛불 시민들이 김건희, 윤석열 둘을 그저께 둘둘 말아서 서로에 통해 버리는 작업의 시작이라는 것을, 작업의 시작이 오늘 같은데 동의하십니까? 가짜 인생 경력 사기 김건희를 특검하라! 주가 조작 허위 경력 김건희를 특검하라! 가짜 인생 경력 사기 김건희를 예, 이게 15,000명밖에 안 돼 보이십니까, 여러분? 네. 글쎄요. 이걸 15,000명이라고 그러면 진짜 눈이 누구나 나타나 삐끗죠? 법도 무력화시키고 안전을 파괴하고 있는데 이번 집회에서 안전사고를 하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로지 안전입니다. 환기구에 올라가 있지 마십시오. 해줘해 주십시오. 자, 여러분, 김윤석열 정권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민생을 파괴하는 것도 모자라 지금 어떤 짓을 하고 있습니까? 제일하는 다산을 습격하고 이런 정치들을
보시다시피 제가 이 카메라를 한참 돌려야 될 정도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남양주명 동지 여러분 예. 사랑합니다. 빠른 속도로 돌려도 이렇게 많은 분이 오셨어요. 보세요. 지금 이게 15,000원밖에 안 돼요? 권력에 취한 사람들을 위해서 밤기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시민 여러분들께서 막아주실 수 있고 이 장면은 뒤쪽에서 찍은 장면이거든요. 네. 자, 방금 마지막에 보여드린 장면은 사실 그 맨 뒤쪽에서 찍은 장면인데, 예, 정말 가득 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15,000명? 아유, 정말, 진짜 말도 하기도 싫죠. 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경찰은 숫자를 축소해야만 했을까? 자, 어저께 행진 장면입니다. 이 행진. 예. 이 행진은 아마 서울역 부근을 막 지나갈 때 아마 연세대 동문회관을 지나는 뭐 대우 빌딩 앞을 지나는 모습 같은데요. 자, 이때 재밌는 플랜카가 하나가 나왔죠. 이 새끼 불러서 나왔다. 아, 참. 이빨 너무 멋있더라고요. 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이것을 15,000명이다 라고 했다는 것은 아주 극단적으로 참가자 수를 축소하려고 했다는 건데, 이거는 달리 말하자면은요, 뭐 간단합니다. 의도적으로 무시를 하겠다. 일단 무시하고 보자라는 일단 무시 전략이라고 보시면은 아마 맞을 것 같아요. 일단 무시 전략. 일단 무시 전략인데 왜 일단 무시 전략을 쓴다? 그만큼 신경이 쓰인다는 것을 의미하죠. 특히 얘네 그 수구 세력들이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은 뭘 가지고 입증을 할 수 있느냐면은 방해 공작이 그만큼 많았다. 방해 공작이 그만 많이 벌어졌다라는 것을 겉만 봐도 이게 그만큼 윤석열 정권이 이 촛불 집회, 특히 어제 열렸던 촛불 집회를 신경 쓰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보니까 어떤 분이 가짜 정보가 너무 많이 돌아가지고 7번 출구로 나가야 되는데 6번 출구라는 등, 아니 어디서 딴 데서 모인다는 등 막 이런 얘기들이 막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그 속아가지고 뭐 잘못 가신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 분들까지 다 포함하면은 이 방해 공작, 어제 방해 공작 정말 예상외로 좀 많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게다가 제일 큰 방해 공작이 뭐였습니까? 우리 촛불 집회 열고 있는데 바로 그 주변에서 열린 이 수구 세력들의 그 집회들은 그냥 아예 자기들이 그냥 집회를 하는 게 아니라 촛불 집회를 방해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냥 막 그 스피커를 갖다 대고 그냥 큰 소리 꽥꽥 지르고 소리 꽥꽥 지르고 심지어 집회를 지들 걸 하면 되지. 왜 촛불 집회 하는 데까지 몰려와가지고 막 방해하고 시비 걸고 그런 노인들 꽤 많았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도 어제 이게 영상 찍으려고 막 돌아다니는데 뒤에서 누가 푹푹 찌르면서 막 말야 그러는 거예요. 뭐야 싶어서 딱 돌아보니까 웬 할머니가 막 저 옷을 붙잡고 저 등을 때리면서 빨갱이들이 어쩌고저쩌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치지 말라고 그랬더니 갑자기 대뜸 삿대질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 사람들이 어제 집회 중간중간에 막 해집고 다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뭐다 시비를 걸러 다니려고 하죠. 방해 공작을 하러 다녔던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제 되게 많았습니다. 뭐 그것은 그래서 실제로 맞았다는 분도 계세요. 그 누구야? 수구 세력들, 뭐 노인네 분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특히 이 할아버지 이런 분들이 좀 젊은 여성들, 좀 몸집이 작아 보이는 여성들 때리고 막 그러는 경우도 꽤 많았거든요. 그래서 맞았다는 분들 꽤 많으세요. 그리고 어린 그 학생들, 젊은 학생들, 그러니까 한 20대 초중반, 그 다음에 이제 10대 고등학생들 이런 학생들은 그 노인들한테 괜히 멱살 잡히고 맞았다는 친구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제 이 방해 공작이 그만큼 극심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짜 정보를 유통시킨다든지 현장에서 집회를 방해한다든지 심지어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을 폭행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많이 벌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방해 공작이 많았다는 것이고, 이 방해 공작이 많았다는 것은 제가 앞서서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만큼 수구 세력들이 촛불 집회를 신경 쓴다. 윤석열 정권이 촛불 집회에 신경이 많이 쓰인다라는 걸 반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참석자 수를 이렇게 확 줄인 거예요.
아니 자신이 있으면 100만 명이 와서 맞다 그러겠지. 그리고 100만 명이 왔으면은 조금 한 1, 20만 줄이지. 이렇게 100분의 1로 줄입니까? 어떻게? 100만 명이 왔는데 10,000명이 왔다고 이게 줄이는 그런 어거지가 어디 있겠어요. 이거는 뭘 말한다? 예. 그만큼 거꾸로 얘네들이 그만큼 신경이 쓰인다? 그만큼 무섭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다라고 보셔도 과언은 아닐 것 같아요. 특히 어제 저는 윤석열로서는 대단히 신경 쓰였던 것이 바로 이 안혜욱 선생의 등장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이 안혜욱 선생 어제 등장하셔가지고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윤석열의 자유는 술 먹을 자유고 김건희의 자유는 조작을 할 자유다. 앞으로 열릴 줄리 사건 재판에 국민 여러분들이 배심원이 돼달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분이 직접 촛불 집회 연단에 서셨다는 거 그 하나만으로도 윤석열 정권, 김건희 상당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안혜욱 선생 감옥에 가두려고 재판 걸고 소송 걸고 기소하고 이러면 괜찮을 줄 알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기소하고 재판을 걸어도 더욱더 강하게 저항을 하고 있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이거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안 풀리네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지 뜻대로 안 풀린다는 거. 그리고 그 자리에 많은 시민들이 현장에 나와 있었다. 10만 명, 20만 명, 50만 명, 100만 명이 와 있었다 라는 그것 자체로도 대단히 신경 거슬리고 불편할 거예요. 겁도 날 겁니다. 자, 이제 우리한테 남은 거는 이렇게 안혜욱 선생 같은 분이 짚어주신 불씨를 우리가 좀 더 활활 타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어제 집회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질긴 놈이 이긴다. 우리가 2016년에 박근혜를 탄핵시킬 때도 그랬잖아요. 질긴 놈이 이긴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역시도 질긴 놈이 이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질긴 놈이 이기니까 우리 정말 질기게 한번 싸워봅시다. 수구 세력들은 지난 문재인 대통령 우리 정권 잡았을 때 얼마나 5년 내내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더군다나 코로나 때 코로나로 그 난리를 치는데도 그래 집회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굳이 몰려 나와가지고 그 코로나를 막 오은군 뭐 창고를 시키는 그런 문제 그런 짓까지 했잖아요. 우리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도 적어도 뭐 전염병을 퍼뜨리면 안 되겠지만 그렇지만 우리도 질기게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더 질길 수 있다라는 거 보여줍시다. 자, 배정환님, 장용진 기자님 힘내세요 라고 하셨네요. 예, 감사드립니다. 자, 어제 태극기 부대 수구 세력들도 전국적으로 모인 거 맞아요. 버스를 대절하긴 했더라고요. 그래서 경희궁 앞쪽으로 버스들 막 줄 서 있고 막 그랬어요. 자, 뿜뿜 루시아님 내려올 때까지 집회 갈 겁니다. 예,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함께 하시죠. 자, 촛불이 들불되어 바보 정부 탄핵. 예, 역시 좋은 말씀이십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주제 10월 22일 전국 총집중 제10차 촛불 대행진 소식이었고요. 촛불 대행진 소식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앞으로도 이번 겨울, 내년 봄, 내년 여름까지 계속될 우리 촛불 집회 정말 우리 즐기게 한번 나와 봅시다. 우리도 니들보다 즐길 수 있고 니들보다 훨씬 잘 싸울 수 있는데 그동안 참았다라는 거 이제 한번 보여주죠. 네. 여러분 하실 수 있겠죠?